영상들에서 제가 이미 기술 분석이라고 명명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렸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기술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런 패턴을 갖고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 정도였죠. 자, 근데 이 기술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설명드릴 니즈가 저 개인적으로도 좀 생겼고, 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테크니컬 애널리틱스, 이 기술 분석을 많이 활용하시고 충분한 이해와 더 많은 이제 접목 경험들을 통해서 이 기술 분석이 더 발전함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기술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이 기술 분석은 제가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들이 사실 기술 분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내리는 저 기술 분석의 이 정의는요, 그냥 단순하게 파이썬하고 파이썬이 대체될 수도 있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떤 프로그래밍 이 언어라는 것과 전통적인 통계 기법들을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분석, 여기까지가 그냥 저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기술 분석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엑셀보다는 이 핵심 결과를 짚어줘야 되고, 딥러닝보다는 쉽게 해석이 가능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엑셀은 이제 너무 경향 중심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예시를 들어보면, 작년과 뭐 전년과 단기의 어떤 매출과 이 매출 구조에 따른 순이익,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쭉 각종 이제 지표들을 정리한다고 하면요, 사실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기보다는 어떤 지표가 얼마만큼 떨어졌고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갔고 떨어졌고, 특히 어떤 지표들은 급격하게 떨어졌고, 사실 아, 아주 기초적일 수는 있지만 너무 당연한 이 경향 중심의 분석들이 사실은 엑셀로 좀 이루어지고요. 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너무 기술 중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가 손쉽게 그냥 뭐 교보문고 같은 문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요, 이 딥러닝과 관련돼서 책들을 쫙 보면 우리가 하려는 이런 분석이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나 이쪽은 크게 서적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저 딥러닝으로 활용했다고 할 때는 영상인식,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다 이쪽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처럼 이제 이 비즈니스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 딥러닝은요, 너무 결과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 내용을 찾기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엑셀과 이 딥러닝의 중간 정도를 찾아볼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쉽고 빠르게, 그리고 많은 양을 한 번에. 제가 이 기술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분석 보고서나 분석 업무를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나아진 게 있습니다. 가령 이제 과거에는요, 제가 엑셀 하나를 가지고 뭐 로그 분석이나 내부 DB 데이터들 있죠. 이 데이터를 다 끌습니다. 엑셀에서 최대 읽히는 게 한 100만 행인가 정도 되거든요. 최대한 그 범주까지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요, 필요한 특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만들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특징을 찾겠다며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요. 이런 그래프들을 만들고, 이후에 그 고객들의 특징 있잖아요. 이 특징을 모아서 세그먼트라고 명명하고, 이 세그먼트들의 특징을 모합해 놓은 이 딕셔너리, 세그먼트 딕셔너리라는 개념을 접목을 해가지고 실제로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용량이 많아질 때 사실상 굉장히 버겁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데이터를 찾고 이상치를 제거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거 잘못 순간 집중했다가는 바로 실수가 나고, 이런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분석을 할 때는 쉽고 빠르고 한 번에 대용량을, 이게 이제 전부 다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서열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기술 분석의 핵심입니다. 서열은 가장 중요합니다. 서열을 왜 해? 일반적으로 서열이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죠. 아무래도. 예. 뭐 약간 현대사회에선 누가 누구보다 잘 살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약간 이런 무한 경쟁에 대한 이런 그런 느낌, 그런 알 수 없는 느낌의 사실 단어가 저 서열이라는 단어인데, 대표하는 단어죠. 근데 이 기술 분석에서는 서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위가 매겨지고요. 이 순위에 따라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 뭘 해야 된다? 특징을 찾아야 돼요. 자, 한 반에 1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등하고 2등 하는 사람이 있고요. 꼴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달 다시 볼게요. 다음 달 다시 봤는데요. 5등 하다가 1등 된 사람이 있고요. 10등 계속 10등. 1등 계속 1등. 근데 5등 하다가 1, 2등 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1등 한 사람들, 그리고 10등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징 찾아야 되거든요. 자, 똑같습니다. 학생과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행하는 이 비즈니스 쪽의 데이터도요, 똑같습니다. 1등에서 계속 1등 하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 1등 하는 광고 매체가 있을 수 있고요. 계속 하고 있는 키워드, 캠페인, 컨텐츠, 광고 세트, 광고 그룹,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또 상세 페이지나 어떤 특정 배너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친구는 계속 1등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5등 하다가 갑자기 다른 기간 때 보니까 한 2주 더 진행하고 나서 보니까 1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등하고 계속 10등이 돼 있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을 잡아줘야 돼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에요. 1등 하는 친구들은요, 계속 1등하고 반 1등이 아니라 학교 1등, 전교 1등 해줄 수 있도록 잘 밀어줘야 됩니다. 이 친구를 미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기술 분석들이 있는 거고, 자, 5등도 마찬가지예요. 5등 있잖아요. 5등 했는데 갑자기 2주 뒤에 보니까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공동 1등을 한 거죠. 자, 이 1등한 친구 왜 1등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일단 저 친구가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저 친구가 누군지 안 다음엔 뭐 해야 되죠? 특징 알아야 되죠. 갑자기 5등에서 1등으로 넘어갔는데 어떤 학원을 갔는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수업 시간은 어떤 태도였는지, 그뿐이에요. 기술 분석 그뿐입니다. 그리고 10등도 마찬가지죠. 만년 10등 하다가 2주 뒤에도 계속 10등 하는 친구 뻔합니다. 광고에서는 흔히 어떻게 부르죠? 자, 클릭도 그렇게 많이 되진 않는데, 클릭이 일어날 때마다 사실상 이제 이 비용, 이 광고마다 이제 광고 매체마다 특징적인 이제 비용 체계가 있죠. CPC라든가 CPM이라든가 이런 방식들로 하여금 비용을 계속 유발을 시키는데, 이게 70원, 100원, 120원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400원, 500원, 600원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친구들 왜 이러나 확인해 봐야 되고, 이런 친구들 잘라줄 수 있을 때 싹을 잘라줘야 되죠. 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분석 기술은요, 이 기술 분석, 이 기술 분석은요,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핵심 이 엑셀과 딥러닝의 중간이고요. 쉽고 빠르게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고, 서열과 특징이 핵심입니다. 이 특징 찾기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영상부터 이제 이 기술 분석과 관련된
핵심 영상들을 2강씩, 2개의 영역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